죽더라도 장은 올라갔다가 죽을 것 같다. 죽으러 가더라도 그냥 죽진 않을 것 같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준수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장, 지난주 급락장을 딛고 오늘 월요일장 급등세로 마감을 하면서요, 기분 좋게 마감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박수 한 번씩 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자, 어제 우리가 밤에 라이브 방송, 긴급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이번 주에는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100% 있으신 분들도 결국에는 리스크 관리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는 생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다음 주에 대한 시장을 좀 보면 죽더라도 확률적으로 한 번은 팔 기회로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죽더라도 장은 올라갔다가 죽을 것 같다. 죽으러 가더라도 그냥 죽진 않을 것 같다. 일단은 무조건 반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시장이 급등세로 마감돼서 일단 기분 좋게 방송을 업로드를 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 번 더 제가 업로드 시킨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라이브 방송하면서. 왜냐면 오늘까지는 이제 시장 이야기를 좀 더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 바로 지금부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이 반등이 나온 이유,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우리가 시장을 괴롭혔던 이슈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방송하면서 말씀드렸던 거 아마 다들 기억이 나실 텐데,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인민은행에서 또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유동성을 축소하는 정책, 또는 이제 긴축으로 이제 유동성을 막 공급하다가 긴축으로 돌아서는 터닝 포인트가 됐다, 이런 루머가 나오면서 중국 증시를 괴롭혔던 요인이었다. 그게 이제 15금리의 급등세로 현상이 나타났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격히 이제 투심이 악화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그런 부분이 완전히 해소되는 모습이 연출이 됐거든요.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15금리, 중국 15금리의 흐름인데, 15금리 자체가 48 bp 정도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금리가 급등했다가 다시 쭉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고요. 여기 보면 1주짜리 15금리는 이제 12.3, 오히려 이제 상승이 나타나긴 했지만, 2주짜리를 보게 되면 51.5bp 또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15금리가 상당히 안정세를 보이면서 오늘 시장에서 이 한마디로 중국의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감이 완벽하게 지금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난주에 악재 요인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 실제로 장중에 연출이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15금리가 급락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실 우리 시장이 더 탄력을 받아서 주가가 코스닥은 3%, 그리고 코스피는 2.7%까지 급등하는 현상이 이렇게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국엔 장중에 장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바로 이 15금리 하락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자, 어떻게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안정이 됐느냐? 인민은행에서요, 980억 위안의 유동성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오늘은 인민은행이 액션을 취해줌으로써 이거 봐라, 우리는 아직까지 긴축으로 갈 생각이 없다라는 시장 안정을 위한 어떤 액션이 취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15금리는 안정세를 찾아가지 않을까. 즉, 한 가지 악재 요인은, 중국에 관련된 악재 요인은 이미 해소된 걸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미국장, 유럽장을 봐야 되는데, 미국장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주말에 나온 뉴스였죠. 어제 우리 이야기했다시피 숏 자체를 포기하는, 즉 공매도 치는 행위 자체를 포기하는 헤지펀드들도 하나씩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공매도 이슈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좀 해소되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오전부터 그동안 공매도를 많이 쳐놨던 종목들이 주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매도 세력들도 지금 현재 이런 공매도를 공격하는 동학개미들 또는 서학개미들 미리부터 벌벌 떨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는 상당히 통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를 떠나서요. 항상 이제 공매도는 본인들이 반칙을 통해서
본인들이 이제 수익을 내는 애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권성징악처럼 이렇게 남의 피눈물을 먹고 자기네들만 이제 배부면서 좋다 만세 불렀던 애들이 이렇게 한번 크게 당해보는 게, 그래서 이제 파산까지 간 거잖아요. 미국에 이제 웬만한 애들은 다 파산하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런 상황까지 간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뭔가 좀 되게 좀 이 희열감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못된 놈들처럼 그렇게 이제 공매도 치지 말라고 이렇게 한 번씩 뒤통수 한번 딱 맞아봐야죠. 세게 한번 맞아봐야 애들이 정신을 차린다. 전 좀 맞아야 해요. 자, 그러면 자, 시장이 오늘 반등이 나와서 끝났기 때문에 일단 기분 좋게 우리가 앞에 이야기는 그냥 간략하게 이제 해봤는데요.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뭐가 중요한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장에 내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일단은 미리미리 현금 좀 만들어 두신 분들이 있는데, 현금을 만들어 주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주식을 100%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주식을 100%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주가가 급락이 나와서 이제 어제 방송할 때도 접속하신 분들 중에 주식 100% 들고 계신 분들 조사해보니까 있었잖아요. 이분들께 제가 이제 오늘 업로드 시켜드린다고 예고를 해드렸는데, 이분들께 일단은 걱정하지 마라. 시장이 죽으러 간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올라왔다 죽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이용해서 현금을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생겼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즉 뭐냐면, 지금 시장이 여기까지는 올라온 거예요. 여기가 이제 저항이 된 거예요. 예전에 지지라인이 지금은 저항이 됐죠.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 부분이 저항이에요. 코스피도 3100 요 라인이 지금 저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은 960에서 970 사이, 요 사이가 이제 저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어떻게 여기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가 생긴 거고요. 또는 여기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새로운 다른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뚝뚝. 근데 만약에 이번에 떨어지게 되면 이번에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나 떨어지게 되면 아예 그냥 수직 낙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버리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돌파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응을 하실 때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다 가지고 이 시나리오별로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주식 100%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까지 이제 올라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미리 이제까지 못 만들었던 현금을 내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30% 정도는 현금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70%는 주식을 들고 있으면서 향후 주가의 향방을 보면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올라왔을 때 현금이 20-30%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관망을 하는 거거든요. 관망하고 주가가 올라가면 다시 매수에 들어가면 되고, 다시 이제 주가가 저항 라인에서 돌파를 못하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여기서 현금을 더 만들든 아니면 그냥 관망을 하든 현금을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일단 주식 100% 들고 계신 분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내일 오전에 일단 현금 20%에서 30% 정도는 만들어 놓고 출발을 해라 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현금을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은 따로 현금을 추가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현금 한 20-30% 들고 있다 그러면 관망을 해야죠. 시장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올라가면 다시 매수에 진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맞고 떨어지면 추가적으로 더 현금을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금 100% 들고 있어요 하신 분들은요, 이제 오늘 같은 날부터 이제 사서 들어갈 수 있죠. 왜냐면 현금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시장이 올라가고 떨어지고를 쳐다보는 건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다 똑같은 걸 쳐다보지만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행동은 정반대의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한마디로 주식을 100% 들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의 장을 걱정하기 때문에 현금을 20-30%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반등이 나올 때 기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장 빠지기 전에 백진수 유튜브 보면서 현금화를 미리 사전에 하신 분들은 이제 시장이 살아나는지 다시 꺾이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시장이 정확한 길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 가능성은 반반이다. 아직까지는 오늘 반등 나왔다고 무조건 와 이제 다시 살아나는구나 라고 좋아할 구간은 아니다. 한 번 더 올라주고 마감해줘야지만 여러분들 이제 다시 살아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구간이지, 지금은 한 템포 빠른 템포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거에 맞는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서 움직이시면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미 대비가 돼 있는 상태고 이미 대응 전략을 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잡고 시장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살아나면 본격적으로 섹터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는 시작이 될 거고요. 아직까지는 계속 좀 안전하게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만 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시장이 좀 괜찮아지면 여러분들 또 많이 수익 낼 수 있는 뭐 섹터라던가 종목 이야기도 많이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